네, 안녕하세요. 5호 수학의 루틴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방정식의 기본 의미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조금이나마 기다리실 것 같은데, 뭐,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에는 제가 그 수학을 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변수와 미지수에 대해서 이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뭔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까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 이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변수가 뭐 미지수고 미지수가 변수겠지. 뭐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그게 그건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걸 어떤 차이를 두고 조금 단어를 이렇게 구별하는지 한번 이번 시간을 토대로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와 미지수입니다. 우선은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오늘 참 변수가 많다. 네, 이렇게 변수란 단어를 평상시에도 많이 쓰죠. 그죠? 변수는 우선 한자 뜻풀이를 하면 변할 변자입니다. 그리고 뭐 샘수, 숫자수. 그렇죠? 그 한자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variable. 이 뜻이 뭐냐면 변화가 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변수는 어떤 숫자가 올지 변화가 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변수는 한자 뜻풀이로 이해해도 쉽고요. 영어 단어로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보자면 나름대로 어, 변하는 수입니다. 즉, 이 숫자는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뭐 그럴 수 있어. 변수니까 계속 변하는 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숫자가 변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숫자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당연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방정식, 지난번에 배운 방정식 기본 모양 꼴이 있죠. 자, ax 플러스 b는 0에서 변수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중학교 때 배운 기본 지식으로는 당연히 x가 변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계속 변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고정되지 않았다.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지금 여기 a라고 표시된 거 뭐 누구나 뭐 숫자겠거니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 식만을 봤을 때 a에 무슨 숫자가 들어갈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x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지 모르고 현재 b에도 무슨 숫자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 식에서의 변수는 a, x, b 이 모든 세 가지 문자가 다 변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그 구글 사전에서 그 토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아니고요. 안 되고요. 제가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변수의 의미하고 실제 뭐 사전에 좀 정의 내린 이 변수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죠. 그쵸? A와 B는 숫자인데, 근데 숫자 맞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뜻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변수는 이 세 가지 문자가 다 변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선 되고요. 그냥 지금은 받아들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미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수도 솔직히 뭐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글자 자체가 다르니까 한자 뜻도 좀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한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네. 전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아마도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뭐 그러겠거냐고 넘어가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저도 찾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영어가 더 쉽습니다.
unknown number. 예, 모르는 수. 즉 한자 뜻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숫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미지수는 영어로 unknown number라고 하고, 여기 왼쪽 아래 보이시죠? 또는 unknown quantity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그쵸? 자, 미지수를 뜻풀이를 하면 값을 모르는 수, 어떤 수, 그죠? 모르니까 어떤 수라고 해야지 정확히 딱 숫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값을 모르는 어떤 수. 다르게 표현하면 이 어떤 식에 그 들어가는 모르는 그 미지수 부분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아직 모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못 푼다가 아니고요. 답은 이미 정해졌는데 내가 그 답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솔직히 저는 방정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 했다가 그 변수와 미지수의 차이를 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답은 있지만 아직 모른다는 얘기는, 자, 답이 있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값이 고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변수는 값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똑같은 예시를 들어보죠. ax 플러스 b는 0에서 미지수는, 자, 답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는 여기서는 바로 x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지금 여기 왼쪽을 보면 이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자는 결국 변수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쵸? 이 사전의 의미에 의하면. 그런데 a도 변수, x도 변수, b도 변수. 그런데 이 a, x, b에 따라서, 이 변수들에 따라서 하는 이 식에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쵸?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기로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역할에 따라서 이 변수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미지수라는 겁니다. 변수들 중에서 답은 있지만 아직 모르는 수를 미지수로 하고, 그 미지수를 이 식에서는 x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방정식에서 우리가 맨날 x값을 풀었죠. 즉 우리는 그 미지수를 찾은 겁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수를 계산을 통해서 찾아낸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전에 나오는 변수와 미지수의 차이입니다. 즉 변수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변수들 중에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미지수란 말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은 A, B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 그냥 변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것도 역할이 다르니까 변수들 중에서도 다른 단어로 의미를 좀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생겼냐? 자, 이번에는 이제 X는 변수들 중에서 미지수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A, B는 변수들 중에서 정확하게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매개변수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파라미터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 매개에서, 이 매개가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매개. 뭐, 가운데서 도와주는 거를 중매, 옛날에 남자 여자 결혼할 때 가운데서 이렇게 할머니께서 둘이 잘 어울리네, 한번 결혼해봐, 이렇게 라떼 시절에 아주 옛날 시절에는 가운데서 결혼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런 분을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중매, 가운데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 A와 B도 도와주는 변수다 의미를 가진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로 표현합니다. 자, 이 매개 변수의 의미는 A, B의 도움을 받아서 X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 중에서도 A, B를 따로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X를 미지수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단어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매개 변수가 좀 단어 어렵죠? 근데
뜻풀이를 보면은 A, B의 도움을 받아 X값을 찾아낼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A, B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떤 특정한 숫자를 지금 A, B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A, B를 매개변수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단어로 개수라고도 합니다. 자, 개수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학생 분들 이상이라면. 그쵸? 영어로는 coefficient, 개수라고 있는데 이 개자가 한자 제가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이어 매다, 이어서 매다, 묶다 이런 뜻을 가진 개자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는 어떤 문자 앞에 묶여 있는 수 또는 문자 앞에 이어져 있는 수를 개수라고 표현하죠. 수학 시간에는. 즉 x 문자 앞에 묶여 있는 겁니다. x라는 그 미지수 앞에 이어져 있다, 묶여 있다. 그래서 개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뜻을 이해를 하면 이 수학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얼추 떠오릅니다. 그래서 단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과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의미가 중요하다. 자, 당연히 수학 시간 이렇게 배우죠. 미지수 앞에 이어져 있는 수. 그렇죠? 개수니까 이어져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A와 X는 무엇으로 이어져 있냐면 바로 곱셈으로 이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개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겁니다. A, B를 매개변수라고도 하고 개수라고도 하고 마지막 우리가 흔히 더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쵸? 아이고 참 단어 많습니다. 그쵸? 이 A와 B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전 찾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상수입니다. 자, 영어로는 constant. 자, constant를 영어 뜻을 여기 찾으면 밑에 제가 써놨죠. 파라미터도 써놨네요. 그렇죠? 한도, 어떤 정해진 규칙 이런 걸 뜻하는 거고, 컨스탄트 변함없습니다. A와 B는 변함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쵸? 뭐 보통 시기에는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나오죠. 뭐 3x 플러스 6은 0. 그쵸? 어떤 숫자가 딱 정해지죠. 변함없는 어떤 숫자가 딱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상수고요. 이 상자의 또 한자 뜻이 뭐냐면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한자 뜻풀이를 하면 항상 숫자다. 그래서 이름이 상수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A와 B는 숫자입니다. 정해진 어떤 숫자. 그쵸? 당연히 값이 변하지 않고 항상 고정된 수를 우리는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그래서 A와 B를 상수라고 표현해도 되고 개수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매개변수로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이제 중학교 교재에서는 x 앞에 있는 걸 개수 그리고 숫자만 있는 b를 상수라고도 표현하죠. 아니면 또 a를 상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네 잠깐 좀 성대모사 해봤는데 좀 잘 안되고요. 제가 왜 이 상수 앞에 물음 표시를 했냐면 이 사전적 의미의 구글 그 사전에 의하면 이 A와 B를 매개변수로 표현한 건 괜찮다. 개수로 표현해도 좋다. 그런데 상수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애매하다라는 의미를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해보면 왜 상수란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 뭐 다 이해되잖아요. 정해진 숫자.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예시를 ax 플러스 b는 0으로 두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울 때는 a와 b가 상수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자, 옆에는 또 숫자로 제가 정해진 1차 방정식이 있죠. 자, 보면은 자, 숫자라는 건 솔직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문자죠. 자,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건 알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쵸? 이 왼쪽 식을 보면 여러분 지금 A가 무슨 숫자인지 압니까? 모르죠? B가 무슨 숫자 들어갈지 압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는 압니다. 자, X 앞에 있는 숫자는 3이고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숫자는 9로 정해졌습니다. 고정됐죠. 그쵸? 확실하게 고정됐습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이 왼쪽 식에서는 A, B를 상수라고 부르기가 애매하다고 표현하는 거고, 오른쪽 식에서는 3과 9를 상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그쵸? 하지만 이제 중학생이 이렇게 안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참고 정도만 하시라는 얘기지, 이거를 뭐 이게 법칙인 마냥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소 문제집이나 설명시에는 당연히 이 A와 B를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이 오른쪽 식에서는 당연히 상수고요. 그렇죠? 근데 A, B도 상수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집이나 보면은 이제 A, B를 이런 식을 써놓고, 그렇죠? AX B 플러스 B는 0을 써놓고 이제 문제 A, B는 0이 아닌 상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 정확한 숫자구나.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없다면 A와 B가 숫자인지 어떤 정해진 숫자인지 아니면 정해지지 않은 숫자인지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A와 B로 표시하면 숫자다, 고정된 숫자라는 걸 이미 그렇게 공부를 해왔죠. 그렇죠? 네. 사전적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하자면, 죄송합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 자,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여기서 a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a, x, b는 모두 변수라고 표현하고, 왜? 알지 못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문자마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x의 역할은 우리가 이 x를 찾는 거니까 아직 답은 있지만 모르는 미지수라고 표현하고, a와 b는 뭐 개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또 상수라고도 표현하여 구분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변수와 미지수의 차이입니다. 자, 상수계수는 그냥 보너스입니다. 네, 보너스를 알고 계시면, 매개 변수 이 단어도 그냥 보너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변수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제 정리 이렇게 많이 했나? 자, 예, 제가 제가 해놓고도 놀랍니다. 예, 제가 사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루 만에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또 다른 문서도 확인해보고 막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사전의 내용은 그 변수와 미지수를 정리해보면, 식에 표시되어 있는 문자들은 다 변수다. 근데 그 변수마다 역할이 다르므로 역할에 따라서 구체적 단어가 또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그쵸? 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당황스럽죠? 변수, 미지수에 다른 의미가 또 있다는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도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글이나 어떤 수학 블로그 같은 데를 찾아보면은 이 변수와 미지수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서 나오는 변수, 미지수의 뜻과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하는 변수, 미지수의 의미를 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다, 안 맞다는 저도 몰라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찾았기 때문에 둘 다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왠지 원래 저 예고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또 예고가 됐습니다. 예, 다음 영상 예고는 이 변수 미지수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을 주면 눈빛이 달라지는 오수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